애들이 아침에 못 일어나요. 못 일어나서 학교 가기 싫어서 못 일어나 이래가지고 싸우는 경우도 정말 많이 보거든요. 게임을 하느라고 밤새도록 해요. 그렇겠죠. 주의 전환 안 되는 애들이 충동 조절도 안 되고 밤새도록 게임하고 아침에 못 일어나거든요. 그럼 아침에 막 싸우는 거예요. 실제로 이런 집이 되게 많아요. 그러면 저는 아침에 깨우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게 아니라 저녁 때 잠자는 방법을 먼저 알려드리거든요. 안녕하세요. 교육 고민을 대신 물어봐주는 교육대기자TV, 저는 대기자 방종임입니다. 책상에만 앉으면 엉덩이가 들썩들썩 집중하지 못하고 산만한 아이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께 해답을 드리는 시간을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소장님. 안녕하세요. 한국몰입연구소를 운영하고 있는 임상심리 전문가 한근영입니다. 반갑습니다.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가는 순간부터, 입학하는 순간부터 부모님들이 고민은 집중력이 많이 차지하는 것 같아요. 네. 집중력 부족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네. 체감하시는지요? 네, 일단은 굉장히 많이 체감을 하고요. 현장에 있다 보면은 부모님들이 이제 저희 아이 초등학교 입학했는데 애가 왜 이렇게 산만해지나요? 예. 뭐 이런 이야기들 이제 하시는 경우들을 보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 일단 첫 번째로는 교육 여건이 굉장히 많이 바뀌죠. 여건, 네, 예, 환경이요. 애들이 해야 될 일도 되게 많이 늘어나게 되고 예. 해야 될 일들은 늘어나는데 반해서 아이를 돌보는 선생님들의 손길은 굉장히 이제 적어지게 되죠. 어린이집에 비해서 담임 선생님들이 만나야 되는 애들의 수가 워낙 늘어나게 되니까요. 이런 학업적인 요구들이 늘어나는 거에 비해서 애들이 이걸 그 환경 변화나 이런 데 못 따라가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이제 기질적으로 좀 예민하고 섬세한 아이들이 있습니다. 있죠. 그런 아이들 중에서 환경 변화에 되게 민감하게 변화되는 아이들이 이제 두 부류의 아이들이 있는데 예. 새롭고 낯선 자극들에 이제 너무 많이 긴장하는 아이들이 있어요. 이 아이들 같은 경우는 새로운 자극들을 보게 되면서 여기 압도가 되죠. 그러니까 많이 긴장하거나 불안해지거나 그러면서 이제 예전에 하던 행동들만 고집하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 경우들이 또는 있고요. 눈치를 볼 수도 있고요. 그렇죠. 예. 눈치 되게 많이 보게 되고 예. 이게 옳은지 저게 옳은지 뭐 이런 걸 보게 되는 아이들이 있고 또 다르게 산만해진 아이들 같은 경우는 외부 자극들에 되게 이렇게 산만하고 부산스러워지는 아이들이 있어요. 이렇게 이제 자극추 경향이 높은 아이들 같은 경우는 새로운 것들을 쫓아다니느라고 정해져 있는 자극들에 집중을 못하게 되는 경우들을 보게 되죠. 근데 어느 경우든 간에 이제 현상으로 봤을 때는 네. 산만해지고 부산스러워지는 모습을 보이게 되고요. 예. 또 아이들 중에는 이렇게 새롭고 낯선 장면에 놓이게 되면서 그 적응 장애라고 그렇죠. 이런 예. 그 정신과적인 진단을 받게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소장님을 찾아오는 학생이나 학부모님들 중에서도 이렇게 집중력, 산만함 때문에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가요? 현상적으로 보면은 이제 부모님들이 잘 모르셨다가 인지를 하시게 되는 경우들도 있고요. 어느 날 보니까 다른 애들이랑 비교해 보니까 우리 애가 너무 이제 산만해 보이는 거죠. 그리고 학교 갔을 때 그게 더 부각돼 보이는 거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당장 이제 담임 선생님들이 못 견디시고 전화를 주시니까요. 산만하다고. 네. 예. 예, 아이가 좀 많이 산만한 것 같으니까 병원에 데려가 보시는 게 어떤가요? 뭐 이래서 이제 오시는 경우들이 꽤 있습니다. 그렇게도요? 네. 요즘에 산만함을 사실 ADHD랑 많이 결부해서 생각하시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런 의미로 말씀을 해주셨을까요? 예전 같은 경우에는 정신과 치료를 받는 것 자체가 굉장히 낙인 효과나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선생님들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얘기하셨거든요. 근데 요새는 뭐 여러 방송 매체나 이런 데서 ADHD에 대해서도 집중적으로 다루고 ADHD뿐만 아니라 이제 그 여러 가지 정서적인 어려움이라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산만해진다라는 이야기들을 네. 이제 하시게 되니까 그런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이제 오시죠. 현상은 하나인데 원인은 되게 여러 가지인 경우들이 많아요. 예, 그러면은 부모님들께서 집중력 관련해서 가장 많이 고민하시는 부분은 뭘까요? 아무래도 이게 너무 부족해서 학업을 그죠. 잘 따라갈 수 있느냐? 네네. 공부를 못할까봐 제일 예. 걱정하시죠. 이게 그리고 초등학교 저학년들한테도 이게 시작이 되면 학업 부진이나 학습 부진이 적체가 되면서 뒤쪽으로 가면 갈수록 문제가 발생될 거라고 미리 속단하시는 경우들이 많고 예. 이런 경우는 애들이 되게 불안한 경우들도 많습니다. 산만한 아이, 집중력이 부족한 친구들한테 도움을 주시고자 이번에 산만한 아이 집중력 키우는 법이라는 책도 내셨잖아요. 네. 이 해법에 대해서 차근차근히 알아볼 텐데요. 네. 먼저 그러려면 부모님이 우리 아이가 집중력이 진짜 떨어졌는데 이걸 어떻게 확인하는 방법이 가장 좋을까요? 사람마다 정해져 있는 집중력 시간도 다르고요. 그리고 발달 과정에 따라서도 집중력이 좀 다릅니다. 상담자들이나 평가자들 혹은 병원 그 예. 정신과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다양한
스펙트럼의 아이들을 보니까 이게 연령대별로 어느 정도다라는 감이 있으신데 그러시겠죠. 되게 부모님들 같은 경우나 이런 분들은 이제 주로 그 정보의 원천이 옆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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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집, 음, 뒷집. 친구네 집, 예, 맞아요. 아니면 이제 같은 가족들 내에서 뭐 이렇다더라. 그러니까 더 비교가 되는 것 같아요. 네. 그랬을 때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소장님이 추천해 주시는 방법은요? 일단은 가장 기본적으로는 평상시에 아이들이 나타내고 있는 그 집중 시간들에서 가감이 얼마나 되고 있는지를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보통 연령대에서 한 3분 정도 플러스 마이너스 하면 된다고 보거든요. 3분이요? 네. 그렇게 집중하는 거예요? 네. 개 중에는 아이들 중에는 뭐 20분씩 혹은 뭐 30분씩 특정 자극들에 집중하는 아이들도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예가 이제 레고 같은 거거든요. 네네. 수학 문제 풀려고 그러면 10분 안에 그 못하죠. 지렁이처럼 막, 예, 이렇게 예. 막 몸을 꿈틀꿈틀하는 애들이 이미 있는데 이미 부르면 없어져 있죠. 그렇죠. 우리 아이가 만약에 10살인데 10분도 집중을 못 하는 것 같다고 느꼈을 꽤 때는 많을 거예요. 꽤 많을 네. 것 같죠. 그랬을 때는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되나요? 하우투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려주시겠어요? 일단은 제일 좋은 거는 아이들 컨디션을 일단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베이스라인이라고 부르거든요. 평상시에 얼만큼 하고 있느냐 이걸 보는 게 사실은 가장 중요하죠. 옆집 애들 보지 말고 우리 애가 컨디션 제일 좋을 때 예. 제일 아이가 좋아하는 과제, 여기서 좋아하는 과제는 레고나 게임은 빼고입니다. 왜냐면 공부하는 과제를 놓고 봤을 때 이 과제에서 얼만큼 정도 유지를 하고 있는지를 보시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왜냐면 게임이랑 비교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흔히 얘기하시는데 게임할 때는 막 2시간, 3시간 집중하는데 그죠. 우리 아이 책상에만 앉으면 5분도 집중 못한다 이렇게 많이 그죠? 고민하시잖아요. 그거는 예외적인 상황이다. 예외적인 상황이죠. 예. 그리고 엄마들이 이제 흔히 비난하는 단서로 그걸 사용하세요. 너는 공부하라 그러면 10분도 못 앉아 있는 애가 게임하면 2시간, 3시간씩 이런다. 그리고 이제 상담자한테 와서도 그걸 가지고 이제 애를 막 비난을 하시거나 네. 이러는 경우 되게 자주 보거든요. 예. 근데 사실은 그 어떤 게임 차이점이 있나요? 왜냐면 그 차이점이 그건 집중하는 게 아니거든요. 사실은 집중하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게임 안에 있는 그 모니터 안에는 예. 끊임없이 캐릭터들이 움직이잖아요. 그렇죠. 그 순간순간 변화되는 그 포인트들을 보는 거지 모니터를 보면서 거기에 집중하는 건 아니거든요. 어떤 아이들이 진짜 돌부처 같은 아이들이 있어요. 계속 앉아서요. 그렇죠. 예. 꾸준히. 예. 셀프 피드백이 되는 거죠. 아 여기까지 있으니까 다음 문제 푸는 거 자체가 문제가 풀렸네. 이건 틀렸으니까 다음 문제 이렇게 풀어볼까? 영어 단어 이게 안 되니까 이렇게 예. 해볼까? 이렇게 스스로 셀프 피드백을 하는 아이들이 있는 반면에 네. 어떤 아이들 같은 경우는 노력했는데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바로 건둬버리는 편이거든요. 그러면 소장님 보셨을 때 그 집중력, 돌부처 같은 아이들은 선천적인 요인인가요? 선천적인 요소들이 분명히 관여합니다. 아 그래요? 집중력이에요? 네. 아, 왜냐하면 네네. 집중력이라는 거 용어 자체가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그 타고난 지적인 능력의 한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머리 좋은 애들, 집중력 높은 애들 사실은 거의 같은 개념으로 쓰고요. 아인슈타인 같은 경우에 그 한 테마에 네. 다른 잡생각 아무것도 안 하고 한 2시간 정도 집중할 수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집중력이 부족하다. 선천적으로 좀 그 부분이 미흡해도 후천적인 노력에 의해서 달라질 수 있나요? 집중만 보지 마시고 애들의 인생을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예, 어떤 의미실까요? 예를 들어서 집중을 하려고 시키려고 하는 궁극적인 목적은 애들이 공부를 잘하고 뭐 성취를 그렇겠죠. 이루고 예. 좋은 학교를 가고 좋은 직장을 가지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근데 그런 건 다 빠지고 집중에만 초점을 맞추세요. 애가 집중력이 떨어져요. 산만해요. 근데 궁극적으로는 애들이랑 이렇게 만나보면 자기들이 좋아하는 일이나 자기들이 원하는 일이나 자기들이 행복해하는 일들을 골라내주면 네. 하던 게임을 다 접는 건 아니고 부분적으로는 접어요. 그걸 하기 위해. 네. 그것에 집중하기 그죠. 위해서요. 그럼 이걸 정확히 테스트할 수 있는 뭐 확인할 수 있는 수치나 뭐 이런 건 없을까요? 가장 빠른 방법은 네. 병원에나 예. 소아정신과나 아니면 가까운 심리상담센터에 가가지고 종합적으로 심리평가를 받아보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가장 빠르고 돈도 덜 들어가고요. 그리고 그냥 부모님이 추측하는 것보다는요. 예. 요즘 추측하면 비난하게 되거든요. 옛날에는 잘 집중 잘했는데 지금 왜 그래? 이런 식으로 비난을 하게 되거나 예. 아니면 애가 도덕적인 문제나 성격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제 예. 왜냐면 엄마한테 어깃장을 놓거든요, 애들이. 그럼 엄마를 화나게 만들고 엄마가 또 이게 관심 안 또 주면 감정 싸움이 돼버리고요. 그죠. 그렇게 되면 이제 관계는 악화될 대로 악화되고 예. 그럼 이제 파이널 보스가 등장하죠. 아빠. 아, 아빠가 엄마 말 안 평정해 들어? 뭐 이렇게 되는 거죠. 평정해 버리시나요? 네. 그 테스트라는 게 구체적으로 우리 아이의 뭐 심리적인 문제, 뭐 학습적인 인지적인 문제 다
종합적으로 검사를 해보라는 말씀이세요? 그렇죠. 네. 이제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뭐 풀배터리 혹은 뭐 종합심리평가 이래가지고 사실은 종합심리평가나 풀배터리라는 표현은 그 전공자들 내지는 병원 종사자들만 알던 용어였거든요. 근데 부모님도 많이 아시나요? 부모님들이 아예 그 맘카페나 이런 데 보고 연락이 오세요. 그럼 뭐뭐뭐 하는 거예요? 그럼 일단 기본적으로 종합심리평가 안에는 지능검사가 들어가요. 예. 지능검사에서 아동용 지능검사는 위스크5라고 있습니다. 네. K 위스크5라는 웩슬러 지능검사 5판이 있거든요. 네. 4판도 있는데 4판보다는 5판이 더 최신의 검사고 5판 지능검사가 완성도가 더 높아 보입니다. 네. 그러니까 만약에 근처에 있는 상담센터에 문의를 하실 거면 종합심리평가 하시나요? 이렇게 물어보시고 그리고 웩슬러 지능검사 5판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셔서 그걸 하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가장 빠른 가장 방법인가요? 최신이고요. 그리고 자격 요건으로 보면 예. 이제 저 같은 임상심리 전문가나 네. 혹은 정신건강 임상심리사 1급을 예. 가지고 계신 분들이 평가에 관한 한 가장 전문가이시니까 예. 그분들에 의해서 실시되시는 건지 확인해 보시고요. 요즘에 이런 테스트 관심 많으시더라고요, 부모님들이.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많이들 하시고요. 예. 예전에는 문제가 발생되면 문제를 해결하는 차원에서 오시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처방의 개념이었다면. 그죠. 예. 요새는 이제 사전 예방의 개념으로 오세요.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아이에게 부모님의 영향력이 워낙 절대적이기 때문에 산만한 아이나 집중력이 부족한 아이를 둔 부모님이라면 이 아이들한테 어떻게 단계적으로 해주면은 조금 더 이 부분이 아이 입장에서도 부담을 덜고 부모님 입장에서 좀 도움을 줄 수 있을까요? 우선은 제일 중요한 게 생활 리듬을 잡아주시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아요. 생활 리듬이요? 네, 네. 생활 리듬을 잡아주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게 사람은 기본적으로는 그 리듬을 타서 움직이는 사회생활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서 정해진 시간에 밥을 먹고 정해진 시간에 갈 곳을 가야 되거든요. 이게 집중력하고 어떤 상관관계가 있나요? 왜냐하면 사람은 동물이거든요. 예. 그래서 생물학적으로 배가 고프면 혈당 떨어지면 화나는 분들 있잖아요. 집중이 안 돼요. 그게 화가 나면. 집중에 영향을 줘요? 네. 왜냐하면 혈당이 떨어진다는 얘기는 뇌로 가는 에너지나 공급이 적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 배고프면 예. 집중력이 현저히 떨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잠을 못 자잖아요. 잠을 못 자면 이 한 연구에 따르면 잠을 1시간씩 적정 수준에서 1시간씩 덜 재울 때마다 지능 지수가 10씩 떨어지는 결과가 나온 연구가 있거든요. 맞아요. 잠을 만약에 배고프거나 졸리면 일이 안 되잖아요. 그죠. 예. 그러니까 이제 커피 마시거나 아니면 뭐 달짝지근한 걸 뭘 먹고 하거나 사실은 달짝지근한 걸 먹게 되는 이유도 사람의 뇌는 졸린 거랑 배고픈 걸 구분을 못 합니다. 생활 리듬을 잡아줄 때 이제 또 그 가리키는 다른 못 보고 손가락만 보시는 경우들이 되게 많은데 네. 애들이 아침에 못 일어나요. 못 일어나서 학교 가기 싫어서 못 일어나 이래가지고 싸우는 경우도 정말 많이 보거든요. 근데 애들은 게임을 하느라고 밤새도록 해요. 그렇겠죠. 예. 그러면 이제 주의 전환 안 되는 애들이 충동 조절도 안 되고 이런 밤새도록 게임하고 아침에 못 일어나거든요. 그럼 아침에 이제 막 싸우는 거예요. 실제로 이런 집이 되게 많아요. 그러면 저는 아침에 깨우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게 아니라 저녁 때 잠자는 방법을 먼저 알려드리거든요. 왜냐하면 정해진 시간만큼 잠을 자면 아침에 눈을 뜨거든요. 근데 대개는 보면 저녁 때 늦게 자는 이유가 뭐 11시까지 학원 숙제하고 12시까지 뭐 하고 이러다 보면 애들이 놀아야 되는데 못 노는 거예요. 그러면 1시간, 2시간 잠을 안 자면서 게임을 해요. 그럼 다음날 아침에 막 싸우는 거거든요. 벌어진 현상만 놓고 해결을 하려고 하니까 그렇죠. 근본적인 원인을 네. 해결해야 되는데 아침에 못 일어나게 될 때 깨우는 방법은 되게 여러 가지예요. 그리고 되게 실제로 끔찍한 사례도 보는데 네. 이제 애들 자고 있는 데 갖다 물 껴얹거나 어, 실제로 본 집이에요. 그런 집도 있어요. 네, 물을 껴얹거나 아니면 애가 침대에서 자는 게 꼴 보기 싫으니까 예. 이제 애 끄집어내가지고 망치로 다 부수는 거예요. 침대를. 정말요? 네, 실제로 봤었던 굉장히 극단적인 사례입니다. 그리고 뺨 때려서 깨우고.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 몰리기 전에 그 앞단에 있는 일들 있잖아요. 이건 예. 행동 체인이라고 부르거든요. 예. 행동이 연결고리들로 이루어져 있어서 한 연결고리들을 바꾸려면 그 앞에 단의 행동들을 바꿔야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애가 집중을 못한다. 그러면 사실은 집중 못할 때 얘 컨디션이 어떤가부터 봐야 되고 전날 잠 잘 잤나? 밥은 제때 먹었나? 기분은 괜찮은가? 이걸 먼저 짚어보는 게 사실은 신체적인 가장 생활 중요한 리듬을 일단 살펴보라는 네.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근데 생활 리듬까지 어느 정도 안정된 상황인데도 집중을 못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예. 경우도 이제 이유나 원인이 굉장히 다채로운데 예. 대개는 보면
하고 싶지 않은데 억지로 해야 되는 과제들인 경우들이 많아요. 하고 싶지 않은 것들이 되게 많은데 이것도 예. 이제 원인에 따라 천차만별인데 대체적인 해법은 거의 하나입니다. 네. 과제들을 할 만한 단위로 가장 작은 단위로 쪼개는 거예요. 예. 예를 들어서 예. 집중할 수 있는 가장 최소한의 단위 10분, 15분 정도에 할 수 있을 만한 과제들로 쪼개는 거죠. 그게 수학 문제가 됐든 영어 문제가 됐든 아니면 국어 지문이 됐든 가장 작은 단위로 쪼개요. 네. 10분, 15분. 예. 그래서 그거를 끝내는 거죠. 그러면 하나 끝내면 또 던져야 되나요? 거기서 멈춰야 되나요? 이거는 이제 컨디션마다 다른데 애랑 만약에 약속을 하셨으면 요거까지만 하면 쉬게 해줄게 이럴 때면 반드시 지키셔야 돼요. 엄마들이 요거 끝났으니까 요거 해 이렇게 되면 이제 배신의 시절이 돌아오는 거죠. 그러면 애들이 엄마 싸우는 아빠를 거죠. 파이트. 못 믿어요. 좀 전에 가장 아이가 할 수 있는 부분을 쪼개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네. 근데 그때 쪼갤 때 아이가 학교에서 주어진 과제 무조건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네. 학원 등에 의해서 얘가 선택적으로 해야 될 부분이 있잖아요. 그랬을 때는 어떻게 나누는 게 좋을까요? 그 의무적으로 주어지는 과제들을 해내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긴 합니다만 애가 그거를 울면서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 과연 이걸 계속 유지시켜야 될지 한번 생각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가끔씩 이제 아이들 중에 정말 부모님들이 정말 바라는 아이들 중에 하나를 네네. 본 적이 있는데 학원을 예. 그 당시에 초등학교 한 5, 6학년 정도였는데 7개, 8개 이렇게 다니더라고요. 예. 그리고 얘가 있어요. 이걸 너무너무 좋아해요. 음. 그리고 실제로 다 잘해요. 재능도 뛰어나고 욕심도 많고. 근데 이제 애가 소화하기 어려운 컨디션이다 보니까 이게 코피가 터지는 거예요. 코피 터지고 막 이러는데도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뭐 우리가 모자라는 것도 없고 힘 닿는 대로 해줘야지. 이러니까 이제 계속해서 막 하는데 애는 코피 터지고 막 힘들어하고 막 이러는 거예요. 이래서 들었던 게 이 중에서 우선순위 매겨가지고 제일 좋아하는 거 우선순위 매기고 그 중에 버릴 거 한 2-3개쯤 골라. 예. 이래서 부모님들이 의도적으로 그 스케줄 커트를 하도록 만들었던 적이 있어요. 예. 의도적으로 그런 경우는 커트를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11시, 12시 초등학생인데 11시, 12시, 1시까지 숙제를 하는 게 언뜻 보면은 과제에 대한 몰입력이라든지 예. 이런 것들이 굉장히 뛰어난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그 당시에 제일 중요한 건 사실 건강이거든요. 그러면 소장님 보셨을 때 집중력이 뛰어난 친구들, 산만하지도 않고 집중력이 뛰어난 친구들은 어떤 좀 공통점이 있었을까요? 안타깝게도 예. 집중력 같은 경우는 타고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 같아요. 그래요? 네. 그럼 인터뷰 접어야 될까요, 여기서? 근데 그게 다는 아닌 것 같아요. 네. 물론 이제 선천적으로 집중력이 뛰어나가지고 이런 부모님들한테 좋은 유전자 물려받고 좋은 뇌구조 물려받은 아이들이 몰입도 잘하는 게 사실인 것 같아요. 그건 부정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근데 제가 몰입이랑 집중력이랑 관련돼서 차이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됐던 계기가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주의 집중력이랑 관련되어 있는 심리평가를 해보거나 그러면 최상이에요. 주의 집중 지수나 이런 것들로 따져보면 130 정도 넘어가는 아이들이 부모님들이 애들이 데리고 올 때 우리 애가 집중을 못해요. 머리는 좋은 것 같은데 집중도 못하고 몰입도 못해요. 이런 얘기들을 되게 많이 하세요. 저게 도대체 뭐지? 이래서 이제 유심히 들여다보기 시작한 건데 주의 집중력을 잘하는 애들이 주의 집중력 자체는 되게 뛰어나게 타고난 애들이 오히려 이 몰입을 잘 못하는 경우들을 보거든요. 예. 이유가 뭘까요? 왜냐하면 불안하거나 우울하거나 정서적으로 어려움들이 생기거나 이렇게 되면 그 뛰어난 주의 집중력들을 가지고도 애들이 몰입을 못합니다. 근데 반대로 주의 집중력은 한 평균 정도 수준인데도 불구하고 정해져 있는 일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오랫동안 예. 관심을 기울이고 에너지를 집중하는 몰입하는 애들을 보게 되거든요. 그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공통점이 뭐냐면 부모님들과의 관계가 굉장히 안정적이에요. 안정이요? 네. 예. 그러니까 안전하다고 믿는 거죠. 나를 둘러싼 환경이 안전하다. 그죠. 그러니까 여기서 뭐 전쟁 시기도 아니고 예. 뭐 누가 나를 때리는 것도 아니고 이런 물리적인 폭력이나 그 신체적인 안전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부모님들이 네가 이걸 해야 돼. 그리고 이건 해내야만 되는 과제야. 라고 이제 믿도록 만드는데 아이들도 거기에 동의를 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 과제들을 하면서 부모님들이랑 갈등이 생기거나 혹은 이걸 통해 가지고 내가 부모님들한테 사랑을 받을지 아닐지가 판단이 된다라고 믿게 되면 불안해지는 거예요. 그게 흔들리면 네. 그 행동으로 인해서. 네. 그리고 이제 그게 부모님들 입장에서는 정말 별거 아닌 것처럼 물어보는 거예요. 예. 100점 맞았니? 이거. 어. 여기까지 잘했어요.
근데 하나 틀렸어요. 예. 근데 맨날 해오던 부모님의 기대를 어긋나는 거죠. 예. 이거 잊지 않고 많은 구독자분들이 놓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네. 네, 오늘 3만 원 아이 집중력 키우는 법 저자이신 한근영 소장님 모시고 집중력 높이는 법에 관해서 말씀 들어봤습니다. 장시간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기자 TV